겁쟁이와 거짓말쟁이 사기꾼. 간우야, 길을 막 건너려는데 건너편에서 수호가 손을 흔들었다. 길을 건너자마자 수호가 내게 찰싹 달라붙었다. 너네 할아버지한테 얘기해봤어? 얘기는 무슨 말도 안 통하는데. 도장에서 똥국이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야. 이번 기회에 녀석한테 뭔가 보여줘야지. 수호는 꽤 진지하게 말했다. 뭘 보여줘? 안 그래도 태국 할아버지 때문에 머리가 아프단 말이야. 너 벌써 잊은 건 아니지? 우리한테는 비장의 무기 무에타이가 있잖아.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나는 수호가 원망스러웠다. 벌써 주사위는 던져졌다. 녀석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다시는 널 괴롭히지 못하게 하자. 똥국이 물어보면 할아버지가 어디 가셨다고 해. 도장 끝나면 나도 너네 집으로 가줄게. 수호가 태국 할아버지를 본다면 크게 실망할 게 분명하다. 이가 다 빠진 입을 벌리고 태국 할아버지가 수호를 보며 웃는 모습이 떠오르자 눈앞이 캄캄해졌다. 우리 집에 오겠다고? 안 돼. 넌 할아버지랑 말도 안 통하잖아. 걱정 마. 태국말은 몰라도 손짓 발짓은 자신 있으니까. 수호는 손을 마구 놀려대며 몸을 비틀었다. 절대 안 된다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자신은 없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태권도 도장이 끝나자마자 수호랑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야, 태국 간장! 어느 틈에 내려왔는지 극동섭이 부하들과 함께 계단 아래에 서 있었다.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에타이 할아버지 보여준다며. 그게 말이야. 가는애 할아버지 어디 가셨거든. 그러니까 다음에 보여줄게. 다행히 수호가 나서서 얼어붙은 나 대신 대답해 주었다. 잔말 말고 이따 5시까지 놀이터로 나와. 안 나오면 둘 다 죽을 줄 알아. 국동섭은 침을 한번 태 뱉더니 부하 녀석들과 사라졌다. 수호와 나는 짧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수호는 집으로 가는 길에도 쉬지 않고 종알거렸다. 간우야, 들었지? 5시에 놀이터로 오래잖아. 오라면 내가 못 갈 줄 알고? 어쭈, 너 자신 있어? 몇 대 맞으면 그만이지 뭐. 넌 나가지 마, 알았지? 나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겁이 났다. 맞긴 왜 맞아. 너네 할아버지만 같이 나가주면 다 해결되는데.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고 해봐라, 응? 싫어, 싫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빽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싫으면 싫은 거지. 왜 화를 내? 그럼 내가 직접 무에타이를 배워보든가. 기본 동작만이라도 말이야. 그리고는 할아버지한테 배웠다고 걔네들한테 보여주면 되잖아. 됐어, 그만하자. 내가 딱 잘라 말하자 수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빨간불이 켜진 신호등 앞에 섰다. 수호와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다. 안우야, 이러면 어떨까? 어떻게? 수호가 입을 열자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물었다. 그게 말이야. 뭔데? 뜸들이지 말고 어서 말해봐. 나는 귀를 쫑긋 세웠다. 아니다. 말하면 뭐하냐. 간두자. 말해봤자 내가 안 된다고 그럴 거잖아. 내 입만 아프지 뭐. 수호가 입을 삐죽거리며 말하자 나도 은근 화가 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니까 입이 아프지. 쓸데없이 거짓말은 왜 해가지고선. 내가 중얼대는 소리를 들었는지 수호가 버럭 화를 냈다. 뭐야? 너 말 다 했어? 내가 누구 때문에 거짓말까지 했는데. 그리고 작전만 짜면 뭐하냐? 해보지도 않고 겁쟁이처럼 피한 게 누군데. 너 지금 날더러 겁쟁이라 했냐? 내가 겁쟁이면 넌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야. 그냥 한 대 맞게 내버려 두지 왜 그런 거짓말 했어? 나도 단단히 화가 나서 소리쳤다. 그러니까 내가 겁쟁이지. 똥국 앞에서 꼬랑지 내리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뭐라고? 내가 언제? 언제긴 언제야. 똥국만 보면 그랬지. 나한테만 큰 소리치지 똥국이한테는 꼼짝도 못하잖아. 수호는 작은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나도 지지 않고 수호를 노려보았다. 갑자기 눈물이 나려 했다. 신호등이 바뀌자마자 나는 앞만 보고 뛰었다. 눈물이 자꾸 앞을 가렸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다 말고 아파트 뒤에 있는 공터로 발걸음을 옮겼다.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아이들이 몇 명 있었다. 혼자 있고 싶어서 곧바로 공터 아래쪽에 있는 놀이터로 뛰어갔다. 다행히 그곳에는 나 말고 아무도 없었다. 그네에 앉아 조금 전 일을 떠올렸다. 신수, 일은 잔뜩 벌려놓고 자기만 잘났대. 뭐 날더러 겁쟁이라고? 내가 똥국한테 꼼짝도 못한다고? 생각해보니 수호 말이 다 맞는 말이었다. 날 괴롭히는 극동섭한테 꼼짝 못하면서 오히려 날 도와주려고 하는 수호한테 큰소리나 쳐댔으니. 그런데 극동섭은 왜 나를 괴롭히는 걸까? 내가 남보다 피부색이 까만 게 어때서? 우리 아빠가 태국 사람인 게 어때서? 국동섭에게 태국 할아버지를 보여주었다가는 보나마나 나를 더 괴롭힐 게 뻔했다. 이사 가자고 할까? 경찰에 신고할까? 이번 기회에 아예 태국으로 가버릴까? 엄마 아빠와 떨어져 태국으로 가면 국동섭 같은 녀석을 만날지도 모른다. 야, 너네 엄마 한국 사람이라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런 녀석들은 쉽게 만날 수 있어도 수호 같은 좋은 친구는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눈물이 핑 돌았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눈앞이 흐릿해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다. 손등으로 눈물을 쓱 닦고 문자를 찍었다. 수호야, 헌해서 미안해. 내 말처럼 난 겁쟁이인가 봐. 문자를 보낼까 말까 망설이다 보관함에 저장했다. 그리고는 코를 팽 풀었다. 절대로 태국 할아버지를 똥구기에게 보여줄 순 없어. 절대로. 그렇지만 할아버지가 무에타이 할아버지께 무에타이 좀 가르쳐달라고 해야지. 수호 말대로 기본 동작만이라도 말이야. 나는 그네에서 내리자마자 집을 향해 힘껏 뛰었다. 무에타이 플리즈요. 다녀왔습니다. 꽈누 안녕하시오. 아빠 잠옷을 입은 태국 할아버지가 빙긋 웃으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태국 할아버지 기분이 좋아 보여서 다행이었다. 무에타이 한 수 가르쳐달라고 해도 되겠다. 나는 허겁지겁 운동화를 벗고 거실로 들어서며 점퍼도 벗었다. 태권도 도복을 입고 무에타이를 하는 건 좀 어색했지만 꾸물거릴 시간이 없었다. 텔레비전에서 본 무에타이를 떠올려 보았다. 까누 까누. 태국 할아버지가 가까이 오더니 하얀색 도복에 밤색 띠를 맨 내 모습을 요리조리 살폈다. 그러더니 놀란 눈으로 내 주위를 한 바퀴 두 바퀴 돌았다. 신기한 듯 할아버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태권도? 태권도? 할아버지가 도복을 가리키며 거듭 말했다. 태권도? 태권도? 아, 태권도요, 할아버지. 태권도 아세요? 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마치 내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기야 내가 도복을 입고 태권도 도장에 가는 걸 봤으니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쯤에서 내 태권도 실력을 안 보여줄 순 없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폼으로 다니지 말고 좀 제대로 배워둘 걸. 괜히 태권도 시범을 보였다가 망신만 당하는 건 아닐까? 아니지. 태국 할아버지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못해도 잘 모를 거야. 내가 잠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태국 할아버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다. 뭐라는 걸까? 순간 궁금했지만 나는 금방 눈치를 챘다. 태공? 야야! 기합 소리도 이상하게 동작도 엉성했지만 태권도를 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나는 발차기부터 보여주고 싶었지만 태국 할아버지가 따라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기본 동작을 보여주기로 했다. 할아버지, 태권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잘 보세요. 기본 준비서기입니다. 내가 다리를 벌리고 자세를 잡자 태국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리를 벌리고 자세를 잡았다. 내가 숨을 내쉬자 태국 할아버지도 똑같이 따라했다. 태권! 나는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팔을 쭉 뻗었다. 태공! 태국 할아버지도 힘찬 기합 소리와 함께 흐느적거리며 팔을 뻗었다. 아래맞기, 몸통 반지르기, 앞차기, 몸통 바깥 맞기, 주먹 치기, 야이야. 다음은 옆차기를 보여주려고 바람을 가르듯이 발을 쭉 뻗어 올렸다. 야이야. 태국 할아버지도 나를 따라 옆차기를 했다. 할아버지 발은 반쯤 올라가다 말았다. 누가 봐도 꼭 펭귄 같았다. 나도 모르게 그만 한숨이 나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다. 나는 다시 등 주먹치기와 옆차기를 이어서 보여주었다. 태권, 태공, 야이야.
태국 할아버지도 손동작과 발동작을 이어서 했지만 결과는 비참했다. 바른 발, 같은 손이 아니라고도 같은 발, 같은 손이 아니라고요. 잘 좀 보세요. 내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지만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다. 실망이었다. 째질 듯한 기합 소리며 흐느적거리는 몸동작이 꼭 노래하며 춤을 추는 것 같았다. 태국 할아버지를 보고 있자 문득 태권도 도장 사범님 얼굴이 떠올랐다. 간우야, 틀렸어. 잘 보고 따라하란 말이야. 그동안 사범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답답했을까?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었다. 마치 내가 사범님이고 태국 할아버지가 나 같았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동작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태국 할아버지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다. 태권도를 조금 더 가르쳐줬다가는 내 속이 터질 것 같아서 그만두었다. 이쯤에서 무에타이를 보여달라고 해야 하는데 저렇게 비실비실한 몸으로 과연 무에타이를 할 수 있을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본 동작 몇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배울 마음을 먹었다. 드디어 작전 개시. 3, 2, 1. 나는 다리를 하늘로 쭉 뻗어 올려찼다. 팔꿈치를 들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주먹을 뻗어 보았다. 텔레비전에서 본 무에타이를 흉내낸 것이다. 태국 할아버지가 나를 따라했던 것처럼 내 폼도 엉성했다. 바로 그때 태국 할아버지가 눈을 부릅뜨며 뭐라고 말했다. 쯔쯔, 무에타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다. 이 사모님이 정식으로 가르쳐주마. 준비됐느냐? 마치 이런 얼굴이었다.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결국 태국 할아버지가 자세를 잡았다. 금방이라도 눈에서 지지직 광선이 나올 것만 같아 어쩌면 진짜 무에타이 선수가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수 가르쳐 줄 때 잘 보고 따라해야 해. 한 동작도 놓치면 안 되지. 나도 두 눈에 힘을 주고 힘호흡을 했다. 고난이도 동작을 따라하기 위해서였다. 바로 그때였다. 태꿍! 태국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무에타이는 아닌 것 같았다. 이상하네. 태꿍이라니요? 무에타이 한 건 맞아요? 내가 물었지만 태국 할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 기합을 넣었다. 태꿍! 야야! 하마터면 깜빡 속을 뻔했다. 태국 할아버지는 무에타이가 아니라 태권도를 한 것이다. 노, 태권 오케이. 무에타이 플리즈. 태권 말고 무에타이 보여달라고요. 무에타이. 나는 그만 빽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그러자 웃고 있던 태국 할아버지 얼굴에 어느새 굳어버렸다. 뭐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요 녀석 감히 할아버지한테 소리를 질러? 아마도 이런 말 같아 순간 겁이 더럭 났다. 죄송해요. 나는 얼른 고개를 숙여서 정중하게 사과했다. 그러자 태국 할아버지는 빙긋 웃으며 고개까지 숙여 내게 인사를 했다. 태국 할아버지가 화가 나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작전은 실패하고 말았다. 놀이터에서 수호한테 문제를 안 보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전만 짜면 뭐하냐? 수호가 내게 한 말이 떠올랐다. 채 작전도 목회야 작전이지. 뭘 날더러 무에타이를 배우라고? 할아버지가 내 말을 알아들어야 배우지. 순 엉터리. 다시금 수호가 원망스러워졌다. 두 번째 선물. 방에 들어왔지만 딱히 할 일이 없었다. 시계를 보니 2시가 조금 넘었다. 5시가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무에타이를 보여주는 건 포기해야겠다. 마음이 무거웠다. 이대로라면 국동섭한테 맞을 게 뻔했다. 차라리 놀이터에 안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런데 내 눈은 자꾸만 시계를 보았다. 차라리 태국 할아버지만 안 왔더라면 수호랑 다투지도 않았을 텐데. 수호는 영어학원에서 돌아왔을까? 그냥 방학숙제나 할까? 방학숙제를 한다는 건 어쩐지 나답지 않았다. 늘 개학 전날 번갯불에 콩 튀겨 먹듯이 했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휴대폰에서 신호음이 들렸다. 수호가 보낸 문자였다. 관우야, 미안해. 화 풀리면 전화해. 꼭. 당장이라도 수호한테 전화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작전이 실패했다며 실망할 수호 모습이 떠올랐다. 딱히 방법도 없고 나는 5시까지 시간이나 보내려고 내가 좋아하는 만화책을 꺼내서 펼쳤다. 밖에서 태국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며 방문 여는 소리가 들려 만화책을 탁 덮었다. 태국 할아버지가 내 방으로 들어오더니 나와 만화책을 번갈아 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아마 만화책이 수학책이나 국어책인 줄 알았나 보다. 태국 할아버지는 빙긋 웃으며 꼬부랑 글씨가 적혀있는 빨간 봉지 하나를 내게 내밀었다. 언뜻 보기에는 사탕 봉지 같았다. 내가 주춤거리며 뜸을 들이자 태국 할아버지는 봉지 한 개를 뜯어 내게 내밀었다. 봉지 안을 살펴보니 사탕이 아니라 젤리 같은 게 가득했다. 신기하게도 노랑 빨간 색깔만 달랐지 태국 고추 모양 젤리였다. 태국 할아버지는 봉지 안에서 빨간 고추 젤리를 꺼내 내게 내밀었다. 문득 외할아버지가 주던 바카맛 사탕과 홍삼맛 사탕이 떠올랐다. 젤리도 사탕처럼 잘 골라야 해. 색깔을 보니 태국 고춧가루가 듬뿍 들어있을 것만 같았다. 나는 빨간 고추 젤리를 코에 가까이 대고 콩콩 냄새를 맡아보았다. 그런데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내가 봉지째 달라고 손을 내밀자 태국 할아버지는 흔쾌히 봉지를 건네주었다. 봉지 안에서 노란 고추 젤리도 꺼내어 냄새를 맡았다. 놀랍게도 달콤한 과일 향기가 코 속으로 퍼졌다. 맛 좋은 젤리를 골랐구나. 나는 침을 꼴딱 삼키며 태국 할아버지 얼굴을 보았다. 태국 할아버지는 얼굴을 찡그리며 뭐라고 말하더니 내 방에서 나갔다. 달콤한 젤리 맛 좀 볼까? 노란 젤리를 입에 넣고 한두 번 씹자 젤리가 톡 터지면서 그 안에서 가루 같은 게 쏟아져 나왔다. 웩! 레몬 폭탄이다. 아이고 쉬어. 입안이 얼얼하고 머리까지 띵 했다. 당했다. 겨우 눈을 뜨고 화장실로 달려가서 변기에 젤리를 뱉어 버렸다. 물로 입안을 헹구는 동안 태국 할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내 기분이 상한 걸 모르는지 내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기다렸다는데 태국 할아버지는 빨간 고추 젤리를 내밀었다. 싫어요. 안 먹을래요. 나는 고개를 저은 다음에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책상에 놓인 젤리 봉지를 보고 있으려니까 빨간 고추 젤리는 어떤 맛일지 궁금해졌다. 코를 가까이 대보았지만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살짝만 깨물어 볼까? 노란 고추 젤리처럼 레몬 같은 게 나올까봐 서랍을 열고 작은 칼을 꺼냈다. 빨간 고추 젤리를 만화책에 올려놓고 잘랐다. 톡 터지면서 물 같은 게 흘러나왔다. 혀로 살짝 맛을 보았다. 마치 꿀처럼 달콤한 맛이었다. 너무 맛있어서 내 엄지손가락 절반만한 젤리 3개를 입에 넣고 오물거렸다. 내가 먹어본 젤리 중 최고였다. 냄새는 달콤하지만 막상 먹어보면 시디신 노란 젤리와 겉보기에는 매워 보여도 먹어보면 달콤한 빨간 젤리. 이렇게 신기한 걸 대체 누가 만들었을까? 젤리 봉지를 살펴보았지만 꼬부랑 글씨만 잔뜩 적혀 있어서 읽을 수가 없었다. 나중에 태국에 가게 되면 꼭 사 먹어야지. 재미있는 젤리를 먹고 나니까 나도 젤리를 만들고 싶어졌다. 내가 젤리를 만든다면 딸기 모양 젤리에 고추 엑기스를 잔뜩 넣는 거야. 그리고 그걸 국도구석 같은 남을 괴롭히는 애들한테 공짜로 나눠주는 거야. 겉보기엔 달콤한 딸기라도 씹어보면 그 속이 얼마나 매운지 알게 될걸? 혼자 상상하며 킬킬대고 있는데 문득 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니지, 사이좋게 젤리를 나눠 먹고 화해해야지. 낄낄. 나는 수에게 급히 문자를 보냈다. 친구, 태국에서 가져온 완전 맛있는 젤리 한번 먹어볼래? 나는 수원의 아파트 입구에 먼저 도착했다. 수호가 저만치 뛰어오자 웃음이 터져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젤리 봉지를 내밀었다. 와, 신기하다. 고추 젤리잖아. 어떤 게 맛있니? 노란 거? 빨간 거? 그야 빨간 고추 젤리가 당연히 맛있지. 태국 할아버지가 내게 빨간 고추를 내민 것처럼 나도 수호한테 똑같이 싸먹었다. 웃기시네. 보기만 해도 매워 보이는구만. 수호는 노랑 젤리를 집었다가 빨간 고추 젤리를 집어 킁킁 냄새를 맡더니 결국 봉지째 낚아채고 달아났다. 야, 그러는 게 어딨어. 이리 내놔. 나는 크크 웃음을 참으며 최대한 불쌍한 얼굴로 외쳤다. 잠시 후 수호는 입안에 있던 젤리를 태태 뱉으며 내게 달려왔다. 노란 고추 젤리를 4개나 먹었다며 금방이라도 나를 잡아먹을 듯한 얼굴이었다. 그러게 내가 빨간 고추 젤리 먹으랬잖아. 나는 씩 웃었다. 간호 너 일부러 빨간 젤리 먼저 내민 거지. 사실 나도 태국 할아버지한테 당했거든. 정말이야? 왜? 야, 신기한 고추 젤리 좀 줘. 수호는 무슨 생각인지 젤리 몇 개를 꺼내고는 내게 봉지를 돌려주었다. 고추 젤리 때문에 화해를 해서 기뻤지만
무에타이 작전이 실패해서 마음이 무거웠다. 수호야, 태국 할아버지한테 무에타이를 배우는 건 어려울 것 같아. 내가 시키는 대로 손짓발짓 해봤는데 내 말을 통 알아듣지 못해. 어떡하지? 말이 안 통해서 그런 건데 뭐 작전 다시 짜야지. 미안해 수호야. 뭐가 미안해. 나한테 신기한 젤리도 줘놓고.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새로운 작전 짜보자. 수호는 우리라고 말하지만 쓸만한 작전은 늘 수호머리에서 나온다. 수호는 내가 준 젤리를 주머니에 넣고 킥킥 웃으며 집으로 갔고 나도 남은 고추 젤리를 주머니에 넣고 쿡쿡 웃으며 집으로 왔다. 까불기만 해봐라. 현관문을 열자 엄마 구두가 보였다. 엄마, 태국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엄마는 부엌에서 사과를 씻고 있었다. 엄마한테 슬쩍 물어볼까? 내 머리에서 기발한 생각이 툭 튀어나왔다. 엄마 심부름할 거 없어요? 없어. 바빠요? 넌 도대체 어디 그렇게 싸돌아다니니? 할아버지랑 같이 좀 있지 그랬어. 죄송해요. 뭘 물어보기도 전에 엄마한테 꾸지람부터 듣게 되다니. 그렇다고 순순히 물러날 순 없었다. 엄마, 태국 할아버지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왜? 그제야 엄마가 태국 할아버지를 흘끔 보더니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운동을 잘하셨대요? 운동? 글쎄다. 남자들은 운동 한두 개씩은 다들 하잖아요. 갑자기 그런 걸 왜 묻니? 난 말이야. 축구나 야구라면 모를까. 사람 때리는 운동은 싫어. 엄마는 태국 할아버지 눈치를 살피며 조금 전보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순간 내 귀가 쫑긋했다. 사람 때리는 운동이라니요? 누가 그런 걸 했대요? 태국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내 가슴이 마구 뛰었다. 혹시 무에타이 맞아요? 엄마는 조심스럽게 사과를 깎느라 그런지 아무 대답도 없었다. 엄마, 무에타이 맞냐고요? 그래, 그런 거 같아. 야호,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진작 못했을까? 이렇게 간단한 걸 가지고 자고로 사람은 머리를 써야 한다니까? 엄마 혹시 할아버지가 무에타이 선수였단 말인? 바쁘니까 아빠한테 물어봐. 난 사람 때리는 건 딱 질색이니까. 그리고 너 자꾸 귀찮게 할래? 그런 시간 있으면 할아버지 옆에 가서 좀 앉아라. 얼마나 심심하시겠니? 엄마는 또다시 태국 할아버지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알겠어요. 너는 사과를 담은 접시를 들고 태국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태국 할아버지가 나를 보자 빙긋 웃었다. 나도 웃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할아버지 완전 짱이야. 태국 할아버지는 앞니가 없어서인지 옆으로 사과를 깨물어 먹으려고 애를 썼다. 내 눈은 할아버지 얼굴에서 떨어지질 않았다. 눈에서 지지직 광선이 나왔을 때 알아봤어야 했다. 아직도 목소리가 우렁찬 걸 보면 예전에는 몸이 다 부셔졌을 게 뻔하다. 태국 사람들은 차를 많이 마신다. 그러니까 이도 썩는 게 아니라 물이 든 걸 거다. 그럼 이가 빠진 이유는 권투 선수들이 많이 맞아 코가 닿고 유도 선수들이 많이 넘어져 귀가 납작한 것과 비슷한 이유일 거다. 그러니까 태국 할아버지도 혹독한 훈련을 하다가 빠진 게 분명하다. 어느새 내 머릿속에는 태국 할아버지가 밧줄을 입에 물고 코끼리랑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 지금은 비록 이빨 빠진 호랑이지만 한번 호랑이는 영원한 호랑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것 같다. 냄새만으로 젤리를 구별하기 어렵단 말이다. 똥국 녀석 까불기만 해봐라. 내가 팔꿈치로 찍고 무릎을 들어 올려 찍기 연습을 하자 옆에서 박수 소리가 났다. 태국 할아버지였다. 엄지손가락까지 세우고 내게 뭐라고 말했다. 뭐라고요? 태꿍! 무에타인데 왜 자꾸 태꿍이라고 그러는 걸까? 아무래도 내 폼이 영성해서 그랬나 보다.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확실한 기술을 익혀둬야겠다. 이 기쁜 소식을 수호에게 알리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엉덩이가 들썩들썩했다. 수호도 알면 엄청 기뻐하겠지. 엄마 눈을 피해 슬그머니 내 방으로 들어가서는 재빨리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수호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건 빅뉴스야. 태국 할아버지가 친구야, 내 말부터 들어봐. 우리 형이 내 방문을 부수려고 해. 이게 다 고추 젤리 때문이야. 우리 형이 노란 젤리를 몇 개나 먹었게? 4개나 먹었거든. 이히히. 수호야, 너 빨리 문 안 열래? 전화기에서 수호 형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수호야, 여보세요? 갑자기 전화기가 끊겼다. 다시 걸었지만 수호는 받지 않았다. 아무래도 형이 문을 열고 들어와 수호랑 한판 붙은 것 같다.
그건 그렇고 빅뉴스는 어떻게 전하지? 만나서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았다. 잠시 후 수아한테 문자가 왔다. 나 말이야, 우리 형한테 포로로 잡혔어. 살려주는 대가로 고추 젤리를 요구하고 있다. 제발 나 좀 살려주라. 고추 젤리 안 주면 테이프로 내 다리털을 몽땅 뽑아버린대. 흑흑. 걱정 마, 수호야. 남은 거 다 줄 테니까 어서 풀어 달라고 해. 내일 태권도 도장에서 보자. 내 다리털들이 고맙다고 전해달래. 근데 빅뉴스가 뭐냐? 내일 얘기할게. 까무러칠 준비나 하고 있어라. 오케이. 신기하게 걱정도 두려움도 사라져버렸다. 그 대신 신기한 젤리와 태국 할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자꾸만 커졌다. 태국 할아버지의 정체. 11시가 넘었는데도 아빠는 오지 않았다. 나는 졸음을 쫓으며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다.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빠가 드디어 왔다. 태국 요리라며 커다란 봉지를 엄마에게 건네주었다. 그런데 아빠한테서 술 냄새가 났다. 아빠는 식당 일이 바빠서 점심도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식당 일을 마치고 나서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왔다 했다. 꿀물 한 잔 드려요? 꿀물 한 잔 드려요? 엄마가 묻자 아빠의 표정이 밝아졌다. 꿀물 좋지 좋아. 아빠가 식탁 의자에 앉자 나는 기회다 싶어 얼른 아빠 옆자리에 앉았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다. 하늘이 주신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사건을 조사하는 형사처럼 먼저 아빠를 떠보기로 했다. 엄마가 꿀물이 담긴 유리컵을 아빠에게 건넸다. 아빠, 태국 할아버지 젊었을 때 어땠어요? 운동 좋아했어요? 운동? 무슨 운동? 태권도도 잘 따라하시던데요. 역시 젊었을 때 운동을 하셨던 몸이라 달라도 다르다니까요. 어느새 내 입에서는 거짓말이 술술 나오기 시작했다. 아빠, 우리나라에는 태권도가 있듯이 태국에는 무에타이가 있잖아요. 태국 할아버지도 무에타이에 대해 잘 아시겠네요? 무에타이? 너 지금 무에타이라고 했니? 아빠가 벌개진 얼굴로 물었다. 간호야, 할아버지는 말이다. 아빠가 드디어 태국 할아버지에 대한 모든 걸 말해줄 것만 같아 귀가 솔깃해졌다. 나는 침을 꼴깍 삼키고 나서 아빠 옆에 의자를 끌어 몸을 바싹 붙였다. 그리고는 아빠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아주 좋은 분이셔. 그리고요? 그리고 또 아주 훌륭한 무에타이 선수였단 말이죠? 응, 아니. 아빠는 응 하면 응이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 대답이 어딨어요. 그러게 말이다. 아빠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간호야, 할아버지한테 잘해드리자. 할아버지는 나 때문에 감옥에 다녀오셨어. 엥? 감옥이요? 깜짝 놀라 아빠한테서 몸을 떼었다. 감옥이라면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만 가는 곳인데 그런 곳에 태국 할아버지가 왜 갔어요? 사실은 그게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라고. 아빠가 손바닥으로 가슴을 치며 말했다. 그게 왜 당신 때문이에요. 애 앞에서 그만해요. 우리 간호도 컸으니까 알 건 알아야지 안 그래? 네. 나는 엄마의 눈치를 살피며 아주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어릴 적 우리 집은 아주 가난했어. 할아버지는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다시 무에타이를 시작하셨지. 나이가 들면 힘들어서 그만둬야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하셨어. 네, 할아버지가 정말 무에타이 선수였다고요? 정말이었구나. 그래서요? 내 가슴이 막 뛰었다. 그런데 그만 경기 중에 사고가 났어. 무슨 사고요?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상대 선수가 허무하게 쓰러지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 그 일로 할아버지는 감옥에 가게 되었지. 나중에 상대 선수가 쓰러진 게 할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심장마비로 밝혀져서 금방 풀려나긴 했지만 말이야. 할아버지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무에타이를 그만두셨단다. 아마도 충격이 크셨나 봐. 그래서 가족들을 다 제쳐놓고 떠돌아다니기만 했어. 그땐 할아버지가 가족을 돌보지 않아서 믿고 원망스러웠어. 그래서 내가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와야만 했어. 할아버지 대신 가장 노릇을 해야 했으니까. 처음에는 낯선 땅, 낯선 나라에 와서 고생했지만 나중에는 내 엄마를 사랑하는 애자씨를 만나 결혼도 하고 널 낳아서 행복해졌어. 이상하지? 이 모든 게 그토록 믿고 원망스러웠던 할아버지 덕분이라니. 너를 낳고 나도 아버지가 되고 나서 할아버지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단다. 다시는 할아버지 얼굴을 안 보려고 했었는데 말이야.
지금도 태국 할아버지가 떠돌아다니세요? 가족도 돌보지 않고요? 지금은 아빠도 아빠 동생들도 다 어른이 되었으니 할아버지가 돌보지 않아도 되지. 나도 어른이 되었으니 내 가족을 잘 돌봐야 할 텐데 걱정이다. 간우야, 아빠가 태국 사람이라고 아직도 아이들이 놀려대니? 아빠가 진지한 얼굴로 물어서 하마터면 국동석과 부하 녀석들이 놀린다고 대답할 뻔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빠는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뭉클해지더니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간우야,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 때도 있지만 맑은 날이 더 많잖니? 네. 간우야, 그만 자야지. 엄마가 내게 눈짓을 보냈다. 나는 방으로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다. 아빠가 한 얘기들 때문에 쉬이 잠이 오지 않았다. 태국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일까, 좋은 사람일까? 어쨌든 할아버지 덕분에 아빠가 한국에 왔고 또 엄마랑 결혼했으니까 내가 태어난 거잖아. 내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